30가지 방어기제. 방어기제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은 순간들에서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특히 사회적,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성적 충동, 공격적 욕구, 미움, 그리고 원한 등은 위험 불안을 일으키는데요. 이 불안은 본능적 욕구에 대항하는 초자아의 위협이 원인입니다. 이때 자아는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방어기제입니다. 오늘은 이분성님의 마음속에 숨겨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정신분석애로의 초대 중에서 자아의 방어기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했니? 난 했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마음의 평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산으로 하면 이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는 사건들이 내적 혹은 외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성적 충동, 공격적 욕구, 미움이나 원한 등은 하나의 위험으로 인식되고 불안을 일으킵니다. 이 불안은 본능적 욕구에 대항하는 초자아의 위협이 원인입니다. 이때 자아는 불안을 처리하여 마음의 평정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자아는 방어기제를 이용해 한편으로는 불안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능 욕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충족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갈등과 충돌이 해소되고 평정이 회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능적 욕구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타협이 일어나 절충 형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타협을 이루는 것이 절충 형성인데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나름대로의 욕구 충족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절충 형성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증세이고 성격의 특성입니다. 본능적 욕구와 초자아의 욕구, 그리고 이들과 자아 사이에서 충돌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 갈등이 모든 신경증의 뿌리가 됩니다. 따라서 방어기제는 갈등을 처리하기 위한 자아의 노력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며 자아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어기제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동적으로 동원하여 동원된 방어기제들은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방어기제가 동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아는 방어기제를 정신병리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정상 상태에서도 사용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의 특성이란 알고 보면 그가 어떤 방어기제들을 주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억압,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나 감정 등을 비의식에 눌러 숨겨버리는 기제로서 가장 기본적인 기제이고 억압 때문에 비의식이 생깁니다. 프로이드는 억압을 정신분석의 초석이라고 했습니다. 억제, 몰랑 잊으려고 노력하는 기제입니다. 취소, 죄책감에 기인한 기제로서 속죄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동 형성, 취소 기제와 연관이 있고 과잉 보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언행이 마음속의 욕구와 반대인 경우입니다. 비의식이 밑바닥에 흐르는 생각이나 소원 또는 충동이 너무나 부도덕하고 받아들이기에 두려운 것일 때 이와는 정반대인 것을 선택함으로써 의식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는 행위입니다. 상환, 비의식의 죄책감을 싣기 위해 사서 고생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동일화, 닮아가는 것, 따르는 것으로 완벽한 동일화는 없으나 그 동기를 대상이 갖고 있는 힘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소원입니다. 여기는 닮지 말아야 될 것을 닮는 적을 모방하거나 금지된 대상과의 동일화, 공격자나 두려운 대상을 따라함으로써 불안을 방어하는 공격자와의 동일화, 독재자에게 아부하는 정치꾼들이나 남의 작품을 기막히게 묘사하는 예술인들,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들처럼 절대자에게 기생하는 행위로 특히 경계선 장애 환자들이 병적 동일화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를 as if, 성격, 병적 동일화라고 합니다. 또한 공감이 동일화 기제에 속하며 투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합일화와 함입이 있습니다. 투사, 자신이 비의식에 품고 있는 공격적 계획과 충동을 남의 것이라고 떠넘겨 버리는 정신기제로서 자신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투사입니다. 이는 가장 미숙하고 병적인 기제로서 투사되는 내용은 투사하고 있는 사람의 비의식이 존재하면서 그에게 불안을 주는 충동이나 욕구들입니다. 이것이 사고의 형태로 투사되면 망상이 되고 지각의 형태로 투사되면 환각이 됩니다. 망상이나 환각은 비의식의 메아리라고 하는데요. 투사는 부정과 전치의 기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에게로의 전향, 공격적인 충동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으로 부모에게 야단을 맞은 아이가 화가 나서
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것이 이에 포함합니다. 즉, 현 대상에 대한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 주는 것으로 속담에 종로에 가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흘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치. 전이와 공포도 전치에 의해서 생기며 상징화도 전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도덕적 불결에 대한 죄책감이 물리적 불결로 전치되는 결벽증 환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체 형성. 일명 대리만족으로 꽝 대신 닭이라고나 할까요? 목적하던 것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좌절감을 줄이거나 회복하기 위한 기제로 원래의 것과 비슷한 것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 부정은 발달 단계 중 최초이면서 가장 원초적인 방어 기제의 하나로 비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쫓기던 꿩이 머리만 감추는 것을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상징화. 상징은 비의식의 언어로 한 대상으로부터 그 대상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감정의 가치가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어떤 대상이나 사상이 다른 대상이나 사상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기제입니다. 보상. 실제적인 노력이든 상상의 노력이든 간에 자신의 이미지의 결함을 메우려는 비의식적 노력을 말하는데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과도하게 발전시키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합리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두 개의 심리적 현실이 공존하면서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 갈등이나 고통이 없는 심리를 논리 불통의 방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자신은 더 큰 비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남의 허물을 비난하고 헐뜯기 좋아하는 논리 불통의 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합리화 기제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인식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온 행동을 그럴듯하게 변명하는 기제입니다. 이런 심리는 마음의 분열 상태로서 인격의 성장을 막고 자기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대인관계의 곤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합리화는 자기 보호와 체면 유지를 위해 주로 쓰이는 기제이지만 자기 기만이 지나치거나 병적으로 심할 때는 망상에 이르게 됩니다. 합리화는 거짓말과는 다른데요. 합리화는 비의식의 방어 기제로서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합리화한 것이고 거짓말은 그 행동의 설명이 허구라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격리. 고통스러운 사실은 의식 세계에 남기고 이와 관련된 감정을 비의식의 세계에 보내서 각기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서 흔히 강박장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지화. 감정과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이성적 작업에 몰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과 친밀성 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생명이 없는 것에 지나치게 주의를 돌리거나 전체를 지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세부사항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퇴행. 흔히 동생이 태어나면 손위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심한 좌절감에 기인한 불안이나 공포를 경험할 때 현재보다 유치한 과거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리. 몽유병이나 이중인격과 같은 것으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해리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이중인격의 의미는 위선자라는 뜻이지만 정신분석학에서 쓰이는 의미는 다릅니다. 또한 종종 해리를 귀신 들림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항. 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기억들이 의식으로 나오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억압된 자료들이 의식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기제입니다. 물론 청문회 나온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서라기보다는 너무 고통스러워질까봐 그렇겠죠? 차단. 기억들은 몇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 기억들은 생각이 억압당해 재생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화. 주로 신경증이나 불리는 것으로 정신에너지가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성화. 별로 연관성도 없는 것을 지나치게 성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쾌락을 정지하는 것으로 욕구를 거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담. 주로 어색한 분위기로 인하여 불편함을 타파하기 위한 분위기 전환으로 사용되는데요. 자신의 거북하고 불쾌한 감정을 상대가 느끼지 못하도록 억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타주의. 타인이 욕망을 충족하도록 헌신적으로 도우면서 대리만족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 원시적 형태의 방어로서 경계선 장애 환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데요. 자기와 남들에 대한 태도가 전적으로 좋은 것과 전적으로 나쁜 것으로만 극단적으로 이분법적 해석하는 기제를 말합니다. 투사적 동일화.
자신에게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투사시키며 상대방이 투사된 부분을 동일시하도록 유도하고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피. 의식적이든 비의식적이든 위험한 상황이나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기제입니다. 승화. 가장 건강한 방어 기제로 통하는 승화는 성적인 충동이 원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향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인 또는 도덕적 규범들에 순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방어 과정. 여러 가지의 방어 기제를 조직화하여 자아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격 방어, 전환, 환상, 꿈으로 나타납니다. 성격 방어란 타인에 대한 태도나 반응이 지속적인 어떤 특성이 갖고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여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전환이란 심리적 갈등이 신체 감각기관과 수의 근육계의 증세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환상은 말 그대로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말하는데요.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자기 욕구 충족의 착각으로 봅니다. 꿈에는 발현몽과 잠재몽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꿈은 발현몽이며 그 꿈을 일으킨 비의식적 근원이 되는 것을 잠재몽이라고 합니다. 잠재몽의 내용이야말로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째, 본능적 욕구로서 유아기의 기억이나 환상이 크게 관여하며, 둘째, 신체적 감각 주입으로서의 내적 신체 자극과 외적 자극이 있습니다. 셋째는 현재 생활 중에 소망이 꿈의 근원이 되며, 넷째는 그날 있었던 일로서 잠재되어 있던 생각이나 감정이 꿈의 근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의 종류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조지 베일런트는 18개로, 아더 발렌슈타인은 44개의 방어 기제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1932년에 정신분석학 이론의 요약에서 프로이트는 단지 4개의 방어 기제를 설명하였고, 베일런트는 방어 기제를 정신병적 기제, 미성숙한 기제, 신경질적 기제, 성숙한 기제라는 4가지 수준으로 나눠 놓기도 하였습니다. 방어 기제에 대하여 이무석 정신분석회로의 초대를, 꿈에 대해서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참조하시되 칼 구스타프 융의 인간과 상징을 함께 읽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굴개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개굴